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3월 첫날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많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됐고, 오늘 종가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이너스 0.1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전날에 미국장이 크게 빠졌던 것을 떠올려 보면 이 정도는 선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빠졌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선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원지 관련주들, 대부분의 국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고요.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이쪽이 오늘 크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 내에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상승률도 꽤나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좋지 못했고요. 반대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쪽은 생각보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했었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 70만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와 함께 약간의 조정을 보이던 구간에서 오늘은 강하게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이 조선주하고 방산주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한국조선해양,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유한양행,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2.6%로 급락을 했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많이 빠졌고요. 또 반도체는 무려 4% 폭락이 나왔어요. 자, 우선 아시겠지만 오늘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10% 추가 관세 부과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그 당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지 시각으로 보면 3일이었죠. 3일날 예정대로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나스닥은 장중한테 3%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추가 관세가 최종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엮어볼 수 있는 이슈, 토요일 새벽이었나요? 그때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휴전협정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짙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셨겠지만 그게 파국으로 치달았고 당분간은 휴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재건 관련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고, 자, 이것도 조금 전에 관세 이슈하고 같이 한번 엮어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 그게 관세 문제라든지 또는 휴전협정에 대한 불발, 그 두 가지 이슈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재료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재료죠. 제가 지금 계속 재료만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재료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엮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주말 사이에 한미 산업부 장관의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조선업의 부활을 넘어서 미국 측에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 세빙선까지 추가적인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게 지금 오늘 국내 조선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보다 여기 세빙선 있죠? 이거는 단가가 1.5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제조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국내에는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이 세 가지 기업만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조선주가 많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있겠죠? 기존에 예상했던 선박 수주량,
그 캐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뛰어넘는 캐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박 캐파가 증가한다면 우리가 철강 기업들도 이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철강은 강판과 후판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강판은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자제품, 이렇게 비교적 얇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럼 조선은 강판보다는 후판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철강 기업들의 수혜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후판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지금 미국에서 국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중국을 옥죄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배를 만들 때 중국산 철강, 과연 그 사용을 놔둘 수가 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국내 조선사의 대부분은 30% 정도, 그 정도의 중국산 후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지금 국내로 손을 내밀면서 중국산 후판 사용을 놔둘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내의 후판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료는 단순히 철강 기업들의 수혜를 볼 것이다. 그걸 넘어서 중국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산 비중은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 있죠.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물론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휴스틸이라든지 또 세아제강, 그리고 최근에 동국제강, 이쪽에서 한 차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주가 너무나 강세를 보이는 입장이잖아요. 그 위치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는 철강주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관세 이슈라든지 또 휴전협정 불발,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주말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해볼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물론 과거에 내가 매수를 했었다면 크게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버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저는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너무 고점 보고는 오히려 경계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조선업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는 제가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선주하고 또 철강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 어쨌든 휴전이 불발이 되었고 그 때문에 방산 기업도 다시 한번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종을 제외했다면 정말로 투자할 종목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계속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 마무리가 언제 될지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시장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